자, 한글 맞춤법, 문법 개념 첫 번째 어문 규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좀 볼게요. 우리말을 한글로 적을 때, 즉 표기할 때 지켜야 할 규칙. 그러니까 즉 우리말을 한글로 적을 때 지켜야 할 규칙, 즉 표기 규칙을 정하여라 그랬지. 그러니까 맞춤법은 표기 규칙인 거야. 그래서 세대 간, 지역 간, 집단 간, 계층 간에 자 무엇을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그래서 제일 처음에 교과서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제1항이 나와 있는데요.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면 소리대로 적는 것은 뭐고 어법에 맞도록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는 것은 소리 나는 표음주의에 입각한 거고, 어법에 맞는 것은 표의주의에 기준을 두고 적는 건데, 표음주의는 소리 나는 대로 우리가 적는 거야. 소리 나는 대로 써. 그러면 쓸 때 어떨까?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편해요. 쉽고. 그러니까 하늘 그러면 하늘 이대로 쓰면은 되게 쉽죠. 그래서 제1원칙은 우리 한글 자체가 일단은 소리 글자잖아요.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게 중요해. 자, 두 번째는 어법에 맞도록 한다라는 요 규정이 있는데, 어법에 맞도록 한다, 법칙에 맞도록 한다. 왜 어법에 맞는 게 필요하느냐 라더니 여기 예시를 보면 꽃이라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이 꽃이라는 단어가 뒤에 오는 조사에 따라서 꼬가 되기도 하고 꽃이 되기도 하고 꽃이 되기도 하더라는 거지. 자, 꽃이라고 되는 것은 어떻게 된 거야? 연음된 거지 그냥. 뒤로 넘어간 걸 연음이라 그래. 우리 의문의 변동할 때 기억나지? 그래서 맞춤법 할 때 지금 방금 선생님이 힌트를 줬잖아? 의문의 변동. 그래서 약간 맞춤법 할 때 조금 더 쉬운 건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의문의 변동을 적용하는 게 많아. 맞춤법에서는. 그 규칙을. 그래서 공부하기가 조금 수월해. 그래서 한글 맞춤법에서는 어려운 부분 딱 한 부분이 뭐냐면 띄어쓰기 부분. 그러니까 띄어쓰기를 의외로 어려워해 애들이. 그러니까 그냥 맞춤법은 할만하다. 그러니까 안 겁나지? 같은 문법인데도 겁나지 않아. 그리고 꽃나무 같은 경우는 왜 꽃나무가 됐지? 왜 꽃이 됐을까? 원래 꽃이 뭐가 되는 거니? 그렇지. 처음에 치읓이 뭘로 바뀌었어? 받침이 디귿으로 바뀌지. 가느다란 명박이로 되지. 그치? 대표음인 음절의 끝소리 교치. 가느다란 명박이로 됐다가 뒤에 또 니은 때문에 앞에 있는 디귿이 다시 뭐가 됐지? 니은으로 됐지. 비음화. 코에서 나는 소리가 비음화였지. 코에서 나는 소리 비음화는 뭐가 있었지? 나 미워. 코에서 울리는 소리. 왜 여자애들이 비음하면 여자애들이 막 비음하면 귀엽잖아. 나 미워. 요게 비음이란 말이지. 자, 그래서 이렇게 니은으로 바뀌는 거야. 얘는 안 바뀌는 거. 음절의 끝소리 교치.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니까 꽃인지 꽃인지 알 수가 없어. 뜻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뜻을 파악하기가 어려울 때는 뭐를 해줘야 된다? 뜻을 파악하기 쉽게 뭐를 해줬다?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쓴다. 그러니까 어법에 맞게 한다는 것은 뭐를 밝혀 쓴 거라고?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쓴다라고 나올 수가 있어. 됐니? 자, 그래서 표의주의와 표의주의 장단점을 보며 표음주의는 소리대로 쓰면 쓰기에 편하지만 의미 파악이 어렵고, 표의주의대로 본 모양을 밝혀주면은 의미 파악은 쉽지만 발음과 표기를 따로 익혀야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맏형 같은 경우도 맏형 이러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야? 맏형이 뭐야? 맏형. 여기 써 있는 것만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맏형. 그쵸? 그렇기 때문에 형태소의 원래 모습을 밝혀준다. 됐니? 자, 그러면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자 연습해보면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뭐라고 써야 되죠? 좀 적어보세요. 표준어를 삐리삐리삐리 삐리삐리삐리 뭐라고 해야 돼요? 그렇지.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한다 라고 쓰면 되겠죠. 자, 다음에 기역이나 니은의 원칙에 해당되는 단어를 쓰세요 라고 했어요. 자, 기역이나 니은의 원칙에 해당되는 거 날개는 어디에 맞추는 거죠? 날개 기역. 꼬치는요? 하늘은요? 밥을 걷다는 걷다가 되는데 걷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도록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것을 무슨 주의? 표음주의라고 하는데 소리대로 적으면 쓰기에 편하지만 의미 파악이 어렵다. 이와 달리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어법에 맞게 각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쓰는 것을 표의주의라고 한다. 본 모양을 밝혀 적으면 의미 파악은 쉽지만 발음과 표기를 따로 익혀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것도 아셔야 되지. 그래서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어법의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쓰기에 편하다.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이죠. 단순하게 얘만 맞는 게 아니라 장점과 단점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표준어에 관한 규정 이거 완전히 기본 원칙 이렇게 딱 1항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1항 그 다음에 소리에 대한 규정 그래서 또 5항 11항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학교에서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만 얘기해 주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우리 왜 부록 그래가지고는 맞춤법 원칙이라는 대사전 뭐 이런 게 있어요. 부록에서 1항, 2항, 3항, 4항 뭐 이렇게 있는 거 그거를 프린트로 나눠주는 경우도 있어. 일단은 주요 중심적이고 잘 나오는 거 위주로 먼저 이렇게 교재로 설명을 해드리고 나중에 부록도 따로 챙겨 드릴게요. 근데 부록은 그냥 읽어보기만 하시고 나중에 진짜 시험 기간에 시험에 만약에 학교에서 이거 들어간다라고 할 때 그때 열심히 좀 외우시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학교로 가면은 학교에서 부록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줄 것 같아. 백석은. 왜냐면 너희들 괴롭히는 걸 좋아하니까. 공부 양을 많이 하는 걸 좀 좋아하니까 나올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일단은 중요적인 거 5항 11항 이렇게 중요적인 거 대표적인 거 위주로 이제 설명을 먼저 해줄게. 5항은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이 없이 나는 된소리는 자 이게 되게 참 웃겨.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 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이것 때문에 너희들 의문의 변동할 때 된소리가 이거는 된소리 우리가 규칙을 외웠잖아. 앞에 법칙을 외웠는데 아닌데도 막 된소리 되는 경우가 있었잖아. 그거 왜 된소리로 해야 돼요? 라고 했었는데 이 맞춤법 규정 때문에 그래. 소리에 대한 규정.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 그냥 된소리로 나. 그게 발음하기 편하기 때문이겠지. 근데 어쨌든 그런 경우에는 된소리를 적는다. 예를 들어 두 모음 소리에서 나는 된소리는 모음인 오와 아 사이에 오바가 아니라 오빠가 그냥 된소리가 나오니까 그냥 오빠, 어깨 아끼다. 자, 그 다음에 노란 양말, 울림소리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도 울림소리 뒤에도 된소리로 난다. 이거 그냥 요 부분은 솔직히 기역, 니은 구별하지 말고 그냥 이 5항만 기억하세요. 요 말만. 그냥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적는다. 그
그래서 그냥 혹시 조금 외우고 싶으면 얘만. 그냥 여기에서는 중요한 게 5항에서 중요한 거는 저 말보다 이게 더 중요해. 다만 기읍, 비읍, 받침 뒤에 나는 된소리는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를 적지 않는다. 이 말이 더 중요해요. 다만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맞춤법 규정에서는 다만, 덧붙임 요런 애들이 좀 중요한 경우가 많아요. 자, 예를 들어 국수 같은 경우는 된소리로 나, 소리는 된소리로 나. 그런데 맞춤법에는 국수라고 써, 안 써? 안 써. 근데 오빠는 오빠라고 소리가 났으니까 오빠라고 그대로 적은 거야. 잔뜩 긴장했다도 잔뜩 긴장했다가 나니까 앞에가 울림소리니까 잔뜩이 맞춤법에 맞는 거야. 잔뜩이 아니라, 그치? 살짝이 아니라 살짝이 맞춤법에 맞는 거라고. 됐니?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런데 국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써야 된다고? 국수. 딱지로 발음은 딱지지만 쓸 때는 딱지. 갑자기 너 일어나려니? 라고 했지만 쓸 때는 갑자기가 맞다고. 그러니까 표준어는 눈에 이 표준어 맞춤법은 얘를 물어보는 거야. 우리 의문의 변동 때는 칠판 좀 잠깐 보면 우리 의문의 변동 때는 얘를 물어보는 거였어. 그치? 그런데 이번에는 시험이 뭘 물어보는 거냐면 얘를 물어보는 거야. 맞춤법은. 요거 구별이 되니? 그러니까 요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한국인은 맞춤법 있잖아. 한자음. 자, 그 다음에 똑똑하다, 쓱싹, 쌉쌀하다, 쌉쌀하다. 얘 같은 경우도 대소리를 적는다는 거. 한자음 라레, 려료, 류, 리가 단어에 첫머리 올 때. 자, 리을이 이응으로 적는 것을 두음법칙이라 그랬지. 그러면 두음법칙을 적용한다 이 말이야. 제11항은 무슨 얘기야? 두음법칙을 적용한다 이 말이야. 아예 맞춤법 규정에 이게 있어. 규칙으로. 그러면 북한은 두음법칙을 한다라는 말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북한은. 그래서 북한은 량심의 이런 량심의 꺼리낌 없는 령궁의 토끼가 토선생이 령궁을 들어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걔네들은 두음법칙을 인정해 안 해? 안 해. 너 일요일날에 뭐 리발 좀 해야 되겠어요. 막 이렇게 리발 좀 해야 되겠어요. 막 이렇게. 로인도 리을도 뭐라 그러니? 리을도 이응으로 가고 또는 니은으로도 가기도 하죠. 그러니까 로인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노인. 근데 이 리을이 이 한자 리을이 처음 음절 아닌 두 번째나 세 번째 올 때는 로로 쓰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경노당이 아니라 경로당. 무슨 말인지 알겠지? 원래 로가 앞에 오면 니은으로 바뀌지만 경로당이지 경노당이 아니라는 거. 그러면 여자 같은 경우도 이런 여자를 보았나? 여자. 니은도 이응이 되죠. 니은이 이응이 되거나 리을이 이응이나 니은이 되는 것이 무슨 법칙? 두음법칙. 그리고 두음법칙은 어디에 반영한다? 표기에 반영한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단어의 첫머리 이후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이게 방금 제가 설명한 거고요. 두 번째 보세요.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 이루어지는 렬과 률은, 자, 요 말 중요하죠. 뭐하고 뭐?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 렬하고 률은 뭘로 적어요? 열율로 적는다. 그러니까 울림소리 열율로 적는다. 예를 들어 비음 같은 경우는 여기 모음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율이라고. 분열은 니은이죠. 그러니까 이응이라고요. 그럼 얘들아, 확 율이야, 확 률이야?
1번, 2번. 그래, 2번.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맞춤법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막 문제가 안 풀린다고 고민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대신에 이거 약속해줘. 저는 문법 문제 풀 때 저랑 같이 수업을 안 해봤으니까 저는 문제 풀 때 뭐라 그러냐면요. 안 풀리는 문제는 그러니까 내가 안 풀리는 문제 살짝 고민을 하는데 10초 이상 넘어가면 그냥 넘기라고 얘기해요. 그냥 몰라. 애매해. 그러면 세모. 아 완전 몰라. 그럼 별표. 그냥 이 표시가 더 중요해. 그리고 그냥 넘겨. 그리고 나는 뭐라 그러냐면 좀 답안지 보라 그래. 답안지를 봐서 답안지 보고 난 다음에 그 대신 뭐를 해야 되냐면 빨간색으로 표시해야 돼. 그래서 시험 전에 내가 뭐만 보면 돼? 세모하고 별표하고 빨간색 보는 거야. 그래서 그 문제를 안 틀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 풀 때 평상시에 100점 맞으려고 문제 푸는 게 아니고 니네 연습할 때 시험 볼 때는 시험은 100점 맞으려고 보는 건데 문제 풀 때는 100점 100점 맞으려고 푸는 게 아니고 그럼 기분 좋지. 기분이야 좋지. 잘했다. 야, 너 이렇게 문제 풀는 잘해. 기분은 좋은데 일단은 평상시에 문제 풀 때는 내가 뭘 모르냐를 찾는 거야. 내가 몰랐는 걸 찾아서 그 몰랐던 게 시험에 나왔는데 그거를 맞추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면 잘 봐야지. 모르는 걸 잘 봐야지. 근데 나는 빨간색이나 세모나 별표 쳐서 시험 보기 전날에 뭐 시키냐면 니네 틀린 거 한번 쭉 봐 이래. 시험 보기 전까지는 정말 문제 많이 풀어보고 모르는 거 질문 잘하고 아까 라벨 붙여서 그러니까 되게 연구하고 암기하고 적용하고 생각하고 질문하고 이게 다 사고력이거든. 국어는 사고력 공부야. 근데 문법은 암기력이기 때문에 내가 뭘 몰랐는지를 사람은 까먹으니까 그 암기가 잘 될 수 있도록 보는 게 더 중요해. 그래서 표시를 잘 해놔야 돼. 그래서 맞은 거 틀린 거 틀린 표시를 좀 잘해야 된다. 특별히. 그래서 확률이 맞다를 특별히 좀 보셔야 한다. 라는 거를 얘기해주고 싶어. 자, 그러면은 1번하고 2번을 내가 풀어보라고 할 건데 2번을 내가 답을 물어볼 때는 이럴 거야. 2번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는 1번이야 2번이야 이렇게 물어볼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이거 어차피 대답하면 선율 이거 발음하기 어렵잖아. 그럼 요거는 답이 요거 하나만 일단 먼저 풀어볼까? 1번 피아노의 선율이야 선율이야? 2번.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해주면 되거든. 선율 이렇게 대답하면 그치? 헤스칸 1번이야 2번이야? 그래 2번. 근데 만약에 나는 이걸로 했어. 그럼 이것만 빨간색으로 내가 이걸로 했으면 이거는 맞으니까 상관없는데 얘를 내가 이렇게 해서 틀렸어. 그럼 내가 이것만 외우면 되는 거잖아. 눈에 이렇게 잘 보이게 빨간색으로 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은 여기 한번 풀어볼까? 아까 1번, 2번 여기 풀어볼까? 영상을 푸는 친구들은 내가 여기 풀어볼까를 그냥 이게 너무 용량이 커지니까 멈췄다가 틀었다가 이렇게 할 거니까요. 여러분 친구들도 영상 보면은 바로 답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영상을 잠깐 멈춰서 문제를 푸시고 다시 영상을 틀어가지고 답 체크를 하세요. 오빠는 기억, 담복은 기억이에요, 니은이에요? 니은. 똑똑하다는? 얍. 어깨? 산뜻하다? 쓱싹? 아끼다? 피아노의 선율에서 2번 헤스칸 2번 백분율 2번 깍두기 2번 몽땅 합
합경률 합경률. 짭짤한 짭짤한. 2번. 용궁 룡궁. 야 이거는 북한 사람이야. 용궁 하는 순간 왜 세터민이야? 유리 류리 이것도 세터민이야. 류리로 만든 집. 정성이 듬뿍 정성이 듬뿍 담겼다. 도시락 먹고 싶네요. 정성이 듬뿍. 납작 어둘렸다. 납작. 거꾸로 이 장난이냐? 법석. 예, 물어보는 것 자체가 좀 약간 좀 짜증나지 않냐? 전율 1번. 그치? 실패율 2번. 틀린 거 없죠? 아까 깍두기 조금 약간 틀릴 확률이 높았는데 내가 미리 말해줬어. 그치? 요거는 조금 약간 체크해놓고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전미사가 붙어서 된 파생어. 잠깐만. 자, 우리 파생어는 뭐냐면 아까 저 친구가 얘기했듯이 단일어, 합성어가 있지. 아니, 단일어 복합어가 있지. 단일어는 말 그대로 그냥 어근 하나로만 이루어진 거. 예를 들어 하늘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더 이상 분리될 수 없는 거. 이걸 우린 단일어라고 얘기를 해. 복합어는 합성어가 있고 파생어가 있는데 미치겠네. 잠시만. 자, 전미사가 붙어든 파생어 제19항에서는 다만이나 붙임 얘네들이 또 조금 중요해. 오케이? 자, 19항으로까지 넘어왔지. 그러면 이 앞에 우리가 아까 전에 5항하고 11항 이렇게 했는데 12항, 13항도 다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교재에서는 중요한 항만 실어 놓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근데 나중에 이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부록이라고 그래서 1항부터 다 있는 것들을 드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1항부터 전체가 다 있는 거는 그냥 읽어보시기만 참고하시면 되고 학교에서 혹시 부록을 나눠주는 경우에만 보시면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그 부록이 1항부터 쫙 다 있는 거가 전체가 범위가 들어가는 학교는 거기서도 학교에서도 부록을 그냥 나눠줬을 때 지금 교재에서는 중요한 항목만 실려 있고 그 다음에 부록은 전체가 다 나와 있고 그 부록이 학교에서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전체를 다 실어가지고 나오는 경우는 좀 없어. 그러니까 전체 부록을 준다 하더라도 골라서 요거 들어가 이렇게 해준다고 학교에서. 그러니까 전체가 다 들어가는 거는 나 그 국제고에서 한번 그런 거 봤어. 내신에서 걔네들은 무지하게 공부를 시키잖아. 그래서 부록 전체가 시험 범위, 그러니까 그냥 걔만 아니고 다른 거 많은데 그거까지도 이렇게 범위 넣는 학교는 나 진짜 전국에서 그 딱 하나 봤어. 그러니까 내가 학교를 되게 많이 경험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해도 돼. 여기 있는 교재 일단 열심히만 좀 보면 돼. 교재에 나와 있던 항목들만. 그래서 19항에서는 어간이라는 것은 동사 형사죠. 이나 미음이 붙는 거서. 그래서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를 만드는 게 이게 아까 전에 말했던 내가 전미사는 품사를 바꾼다라고 했던 그 말이야. 전미사는 품사를 바꿔. 그래서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이나 이나 희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원형을 밝혀 적는다. 다만 이나 음이 이건 다만까지 봐야 돼.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이라도 어간의 뜻과 멀어진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형을 밝힌다, 원형을 밝히지 않는다. 요게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거냐면 어간을 말하는 거야. 어간의 원형. 예를 들어서 그리고 우리가 보통 가장 많이 쓰이는 전미사, 좀 약간 대표되는 전미사는 이나 그러니까 이나 희, 이나 얘네들은 좀 대표야. 전미사 중에 좀 많이 쓰이는 애들. 요 말을 왜 주냐면 전미사 중에 많이 안 쓰이는 애들도 있거든. 자, 일단은 이나 이나 희는 전미사 중에 많이 쓰이는 거다. 그리고 이나 이 되거나 이나 희가 붙어서 원형을 밝힌다. 그리고 멀어진 것은 원형을 밝히지 않는다. 요렇게만 외우면 돼. 자, 요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시 예를 들어서 길이 같은 경우는 기본형이 원래 길다지.
길다에다가 이가 붙어서 길다에다가 이가 붙어서 길이가 되면서 원래 길다는 뭐야? 품사가 뭐야? 형용사지. 근데 길이가 되면 뭐가 되니? 명사가 됐지. 전미사가 붙어서 품사를 바꿨죠. 전미사는 품사를 바꾼다 그랬잖아. 그치? 그 말이야. 그러면 길이가 되거나 또는 뭐 걷는다 같은 경우는 걸다가 아니라 걷다인데 걷다에다가 걸음이라고 걷다에다가 뭐를 붙였어요? 음을 붙여서 걸음이라고 했을 때는 얘는 원래 걸음이 걷는다라는 그 걸음에서 디귿이 리을로 바뀐 거잖아요. 그쵸? 걔는 다른 변동이어서 바뀐 거고 어쨌든 걷는다라는 얘 의미 그대로 남아있죠. 걸음은 걷는 거의 의미가 남아있지. 그러니까 원형을 밝힌다 이 말은 그냥 걸음이라고 적지 걸음이라고 적지 않는다 이 말이야. 원형을 안 밝힌다는 것은 연음이 되면 연음 되는 대로 한다는 게 원형을 안 밝히는 거야. 요 말이 좀 어려워서 그러는데 원형을 밝힌다 안 밝힌다는 말이 조금 어려서 그런데 원형을 밝힌다 안 밝힌다 이 말은 뭐라고? 그냥 맞춤법에서 근데 이게 되게 복잡하게 생각하면 복잡한데 하나도 안 복잡한 게 니네 이게 맞춤법이 맞는 거 알잖아. 길이이지 길이는 아니잖아. 이게 원형에서 멀어진 거를 쓰는 거. 자 다시 원형에서 멀어진 것의 예를 여기 적어줄게. 놀다에다가 음을 붙이면 나 어디에서 뭐 어제 밥 먹고 난 다음에 놀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원형을 밝힌 거지. 뜻이 안 멀어졌지. 왜냐면 노는 거 그 자체니까. 뽀로로 친구야. 그런데 노름이라는 단어 있지. 이 노름은 그 놀다야 도박이야? 도박이지. 뜻은 근데 이 도박도 원래 원형이 놀다에다가 음이 붙어져서 만들어진 것이 거긴 할 거야. 잘 모르지만 아마 원형 그럴 거긴 할 건데 잘 모르지. 원래 놀다 하고 좀 많이 멀어졌지. 도박으로 뜻이 바뀌었지. 이럴 때는 원형을 밝힌다 안 밝힌다? 안 밝힌다. 그래서 뭐가 된 거야? 노름이 된 거야. 안 밝혀서.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응? 자, 코끼리 같은 경우도 아마 코가 길이일 거야. 잘은 몰라. 원형이 뭔지는 모르는데 아마 코가 그냥 추정은 이렇게 하고 있어. 코가 너무 긴 아이. 그래서 코가 길이 이랬는데 그게 코 길이는 발음하기 어려우니까 코끼리가 됐을 거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근데 진짜 코끼리 짐승이 코가 길어서 코끼리 짐승이 뭔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럴 때는 원형하고 어떻게 된다? 밝혀 적지 않는다. 요 말 이해되니? 예를 들어 또 목걸이 같은 경우는 목걸이라는 단어가 있고 목걸이라는 단어가 있고 목거리라는 단어가 있어. 목걸이는 거리를 봐야 돼. 그냥 거는 거, 목에 거는 거, 걸다라는 느낌이 남아있지. 거는 느낌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를 써줬고 원형을 이가 붙은 거지. 이나 희가 붙었고 원형을 여기 이나 붙었고 이 원형을 밝혀서 목걸이야. 근데 목걸이는 이렇게 넘어갔지. 원형을 밝혔어 안 밝혔어? 안 밝혔지. 이런 단어 있어 얘들아. 목걸이가 뭐냐면 목에 걸리는 병. 목걸이에 걸렸다 이래. 나 어제 이렇게 편도선 많이 엄청 이렇게 막 붓는 병이 있어. 볼거리라고 들어봤니? 볼거리 걸렸다. 그러니까 볼에 걸리는 거 있지. 그러니까 원형을 안 밝혀서 볼거리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원형을 밝힌다 안 밝힌다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런데 붙임 보자. 맞춤법은 붙임도 다 봐야 된다고 그랬어. 어간에 이나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을 때 이나 음이 많이 쓰이는 거라고 그랬지. 이나 이외에 있을 때는 원형을 밝히지 않는다 이 말이야.
예를 들어서 집에다가 웅이라는 전미사가 있다. 웅. 근데 웅은 이나 희나 음이 아니지. 그러면 원형을 밝혀 안 밝혀? 이나,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이나 희나 미음이 아니지. 그럼 원형을 밝혀 안 밝혀? 안 밝힌다 그랬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붕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이나 희나 음이 아니면 원형을 안 밝힌다 이렇게 외우면 돼. 그러니까 귀머거리도 원래는 귀가 먹다 어리가 붙은 거야. 어리도 많이 쓰이는 거니 안 쓰이는 거니? 안 쓰이는 거야. 왜냐면 이나 희나 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리나 어나 애나 웅이나 엄은 원형을 안 밝히니까 귀머거리. 얘가 표준어라고. 귀먹어리가 아니라고. 근데 오히려 니네들 이렇게 말하니까 더 어려운데 원칙을 알아야 돼서 이렇게 말하는 건데 사실 문제가 나오면 표준어 귀머거리 이건 다 알잖아. 맞춤법은 이거야. 그냥 맞춤법 귀머거리가 맞구나. 그러니까 헷갈리는 단어들만 기억하면 돼. 아까 깍두기였어. 너 놓친 거 지금 살짝 얘기해 주는 거야. 깍두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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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맞춤법. 그러니까 1번 봐봐. 그렇게 말하면 또 모르지. 어차피 발음은 또 깍두기니까 1번 2번 3번 뭐게? 2번 맞지? 아까 내가 말한 대로 그치 얘 2번 하지? 근데 이거 깍두기 몇 번이었어 얘들아? 3번. 그러니까 맞춤법은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였어. 우리 아까 했던 것 중에서 가장 어려운 거 이거 하나였어. 앞에 네가 놓친 수업에서는. 자, 그 다음에 귀머거리, 그 다음에 넘어, 마개, 마중. 그러니까 이거가 맞다, 표준어다 이렇게만 알면 돼. 표준 맞춤법이다 이렇게만 알면 돼. 자, 불긋불긋도 오, 이런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표준어가 불긋불긋이다, 비로소다, 자주다, 붙어다 이거 다 아는 거 아니니? 이렇게만 알면 돼. 자, 똑같이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명사의 무엇을 밝힌다? 원형을 밝힌다. 그래서 부사로 된 것은 뭐야? 곧 이인데 이가 붙었으니까 원형을 밝혔잖아. 이가 붙으면 원형을 밝힌다니까. 이가 붙으면 원형을 밝힌다고. 그러면 이 이외의 모음으로 된 전미사는 악선이 얘도 전미사야. 음어리 전미사야. 아지 전미사야. 아리 웅 원형을 밝힌다 안 밝힌다? 안 밝힌다. 그러니까 되게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많이 쓰이는 이나 음이 붙으면은 이나 희가 붙으면은 원형을 밝히고 이나 이나 희 이외에는 다 뭐라? 원형을 밝히지 않는다. 다만 이나 희나 이나 음이 붙어도 걔네들이 되게 유명한 애들인데 많이 쓰이는 애들인데 걔네들이 붙어도 원래 뜻과 멀어진 거는 밝힌다 안 밝힌다? 안 밝힌다. 원래 뜻과 멀어진 건 안 밝힌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 19항은 이렇게 정리하면 돼. 19항 괜찮지? 자, 그러면 요거 뭐 오래 안 걸리니까 한번 또 써볼까? 빨리.
다 한 사람은 칠판 보고 채점해 보면 되는데 틀린 것만 쓰면 돼. 됐니? 모르는 것만 쓰면 돼. 바가지는 왜 바가지야? 아지가 많이 안 쓰이는 거니까 그런 거지. 다 맞았니? 굿! 다 맞은 것 같은데? 다 했어? 넘겨줘? 오케이. 23항을 또 해볼게. 자,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어근에 이가 되어서 하다나 거리다가 붙으면 원형을 밝힌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하다나 거리다가 붙으면 원형을 밝힌다. 됐지? 자, 붙임 볼게.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이면 원형을 밝힌다, 안 붙는다? 안 쓴다. 이렇게 외우면 되겠지. 자, 그러면 꿀꿀 하다가 되지. 아, 나 정말 기분이 꿀꿀하다. 들어봤니? 처음 들어봤니? 꿀꿀하다 들어봤지? 배고프다는 뜻이야? 아니지. 아, 나 정말 기분이 꿀꿀하다. 이거는 배고프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기분이 안 좋다는 거잖아. 꿀꿀하다, 꿀꿀거리다 되잖아. 꿀꿀거리다 되지. 되면은 뭘 써준다고? 꿀꿀 이를 쓸 수 있다고. 또는 오뚝 하다가 되지. 그러니까 오뚝 이를 쓸 수 있다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홀쭉 하다 되니까 이를 쓸 수 있다고. 자, 그러면 전미사 이가 붙는 거는 원형을 밝히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개굴 하다가 돼, 안 돼? 개굴 하다가 안 되니까 원형을 밝혀, 안 밝혀? 안 밝혀서 개굴이라고. 개굴 하다가 됐으면 개굴이라고 했을 거라고, 우리가. 근데 개굴이라고 그러잖아. 그 말은 왜 그래? 하다가 안 되니까. 깍두기도 왜 깍두기가 되냐면 깍둑하다 깍둑거리다가 안 돼. 깍둑거리다. 이상하잖아. 그치? 그래서 깍두기야. 원형에서 멀어진 거야. 그런데 다른 모음으로 시작되는 전미사 붙은 거는 당연히 원형을 안 밝히지. 다른 전미사가 붙은 거, 많이 안 쓰이는 거 붙으면은 걔는 그냥 일괄적이야. 원형을 안 밝힌다. 자, 얘도 똑같네. 봐봐라. 하다가 붙는 어근에 이나 희는 너무 유명한 애지. 이나 희가 너무 유명하니까 원형을 밝혀, 안 밝혀? 당연히 원형을 밝히겠지. 이나 희가 너무 유명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나 희나 음이나 미음이 붙으면 원형을 밝혔잖아. 멀어지면은 그냥 안 썼고. 그치? 똑같아, 얘도. 25항도. 자, 근데 하다가 붙는 어근에 희나 이가 둘 다 붙을 경우, 희나 이가 둘 다 붙을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대부분이 뭐를 쓴다? 희 꾸준 하다 도저히. 그런데 깨끗 이, 얘는 이를 붙이고 어렴풋 이, 얘는 이를 붙이지. 부사에 이가 붙어 뜻을 더하는 경우는 곰곰 희가 아니라 이지. 하다가 붙지 않는 경우에는 소리대로 적는다라고 그랬어. 자, 요 말이 만약에 헷갈리면은 이렇게 하면 돼. 자, 25항 쉽게 설명해 줄게요. 어떻게,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면 언제 희를 붙이고 언제 이를 붙여야 돼요? 이거 구별하라는 얘기잖아. 25항이 뭐 구별하라는 얘기인지 알겠지? 희를 붙여야 되냐, 이를 붙여야 되냐, 이거 구별해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25항은 뭘 원하는 거라고?
히를 붙여야 되냐 이를 붙여야 되냐를 구별해야 되는 거를 원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거 요령이 있어요. 자, 요령으로 갑시다. 문법은 원칙을 외우고 문제 풀 때는 요령을 아는 게 더 중요해. 그게 쉬워. 그래야 좀 쉬워. 그러니까 뭐냐면 무조건 다 하다를 붙여. 하다를 붙여서 되면 다 히야. 단 앞에가 시옷으로 끝나면 이야. 이렇게 외우면 좀 쉬워. 자, 무슨 말이냐? 봐봐. 꾸준하다 되지. 꾸준하다 되지. 그럼 하다가 되면 뭐라고? 히. 꾸준히.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오뚝하다 이상하지? 오뚝하다 이상하잖아. 그치? 오뚝거리다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뚝이야. 하다가 잘 안 붙으면 뭐라고? 이라고. 요거까지 쉬는 시간 좀 잠깐 줄게요. 좀만 힘내요. 깨끗하다는, 근데 깨끗하다 되지? 되는데 앞에가 시옷이라 그랬지? 그러면 뭐라고? 이를 붙이라고. 이게 더 헷갈리면은 이 원칙으로 외우시면 되고, 헷갈리는 사람은 그냥 원칙으로 외우면 되고, 아닌 사람은 그냥 하다를 붙여보고 그 다음에 이나 히를 구별하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50이랑 봐봐. 부사의 끄듬절이 분명히 이로 나면은 이로 적고, 히로 나거나 이 히로 나면, 히로 나거나 이 히로 나면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는데 뭐 이런 설명이 다 있어. 두 개가 다 나면은 히고, 분명히 난다는 것의 의미를 어떻게 잡을 거야? 분명히 나는 거. 그치? 근데 표준 구절이 그래. 분명히 나면 이로 해라. 그러니까 솔직하다는 되잖아. 솔직하다는 되니까 솔직히야. 그럼 선생님 그 엄격하다 정확하다 빼고 극하다 급하다 딱하다 속하다 그 키만 좀 이상하지. 극하다가 안 되는 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요령이야. 그러니까 그 키만 외워. 근데 그 키는 극이가 아닌 거는 누구나 다 알잖아. 안 외워도 돼 사실. 극히 힘들다 이렇게 하잖아. 그치? 어? 됐니? 그러니까 이나 히를 구별하는 걸 물어보거든. 그러니까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깨끗이야 깨끗히야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럼 깨끗하다를 붙여놔보고 그 다음에 뭐야? 하다를 붙였는데 앞에가 시옷이니까 뭐야? 이구나 이렇게 외우면 된다고. 맞춤법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문제 풀어보고 쉬는 시간 좀 잠깐 줄게. 3번에 그 25항 아니면 51항? 51항 이거 2희로 나눈 거 그냥 둘 다 동그라미면 돼요. 2희로 나는 거는 희로 한다고. 이나 희로,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그냥 하다 붙으면 그냥 다 희로 해버려. 솔직하다 되지? 그러니까 희. 가만하다, 가만히는 외우더지. 간편하다. 그러니까 다 100%는 아닌데 좀 약간 살짝 다 된다고. 안 되는 거 몇 개만 표시해놓고 외우면 돼. 아니면 이대로 외워도 되고, 예시. 됐니? 꼼꼼이가 아니라 꼼꼼히, 분명히, 고요히. 이나 히 둘 다 되는 거는 히로 적는다고. 원칙에 그래. 그러니까 맞춤법은 그리고 난 다음에 맞춤법 맞는 것만 찾으면 돼. 이거 뭐가 맞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기 풀어봐 밑에 거.